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이식 100일 인생 김영암입니다. 가슴 상담을 하다 보면 보형물과 지방이식 사이에서 고민이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병원이야 지방이식을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혹시 보형물을 해야 하나 갈등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 사이에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보형물과 지방이식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는 보형물이냐 지방이식이냐 2판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의 수술로 두세 컵 이상의 큰 사이즈업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지방이식의 특성상 크기를 개런티해 드릴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서 가슴이 거의 없는 분이 풀비나 C컵 이상 꼭 커지고 싶다고 하는 분은 보형물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진료실에서 상담 시에 가슴이 얼마나 커졌으면 하는지를 여쭤보고 두세 컵 이상의 사이즈업이나 최대한 커지기를 원한다고 하시면 혹시 이분이 지방이식이 아니라 보형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보형물을 하면 좋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가슴이 거의 없고 뽑을 지방도 거의 없는 슬림한 상태입니다. 이분의 경우 풀비 이상의 큰 가슴을 원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형물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흉터가 크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보형물의 경우 겨드랑이든 유륜 주위든 유방화 주름이든 3-4cm 정도의 큰 상처가 가슴 양측에 대칭적으로 남게 되는데요. 상처가 잘 아물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켈로이드화되어 색소 침착이 되면서 튀어나온다면 가슴이 커진 것보다 흉터 때문에 더 큰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형물 자체의 문제입니다. 요즘에 보형물을 크게 넣는 경향이 있어 300cc 이상을 넣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몸에 들어가는 이물질로는 그 크기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형 구축이 와서 딱딱해진다든지 이물감이 생기고 촉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드물게는 대세포 림프종 같은 희귀암과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보형물은 결국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면 모양의 변형이나 파열이 오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가슴이 거의 없어서 컴플렉스가 심한 분에게는 구원과 같은 만족도가 높은 보형물 수술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명암도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복부나 팔에 지방이 많은 상체형 비만인 경우입니다. 안 그래도 복부나 옆구리, 팔에 지방이 많은 분이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가슴만 키우는 경우는 오히려 상체가 더 커 보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는 가슴을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부나 팔만 슬림하게 줄여줘도 상대적으로 가슴이 커져 보이게 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지방이 많은 하체형 비만인 경우도 허벅지가 줄면서 가슴이 커지니까 체형이 개선되어서 전체적인 바디 쉐입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슴 지방이식에 좋은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물론 가슴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 복부나 허벅지, 팔을 줄이고 싶을 때가 가슴 지방이식에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담을 해보면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 후에 촉감이나 이물감, 수술한 티가 많이 난다, 흉터가 보여서 싫다, 구형 구축의 위험성, 나중에 제거해야 하는 부담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형물은 싫고 왠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이식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보형물이 부담스러운 거의 모든 분이 가슴 지방이식에 적응증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슴이 거의 없는 분이나 아주 마른 경우도 가슴 이식이 가능합니다. 수술한 티를 내지 않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는 FS 가슴 이식으로 흉터를 보이지 않게 숨길 수 있는 가슴 지방 이식이 가능해져 본인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가슴 성형을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식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보형물처럼 한 번에 원하는 크기만큼 키울 수는 없지만 지방 이식도 줄기세포를 활용해 많은 양을 이식하고 PRP 부스팅을 이용해 생착률을 높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몸의 이곳저곳 군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복부, 허벅지, 팔이 슬림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슴이 커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한 번에 원하는 크기만큼 키울 수 없고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식된 지방이 생착이 되지 않으면서 오일 낭종이나 석회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지방 이식에서 가슴이 얼마나 커질 수 있고 이식 후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기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이게 워낙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 다음번에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생각입니다. 부작용은 보형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지방 이식은 생착률을 높여서 원하는 크기에 근접하게 키울 수만 있다면 아주 이상적인 수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가슴이 어느 정도 있고 허벅지와 복부에 군살이 많은 분이 보형물 수술을 한 경우입니다. 이미 가슴이 B컵 이상은 되는데도 더 커지겠다는 욕심에 덜컥 수술을 했고 흉터나 이물감으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다른 경우는 가슴 지방 이식을 하러 오셨는데 벌써 지방 흡입 병원에서 허벅지랑 복부 지방을 다 흡입해 버린 경우입니다. 가슴 이식을 하면서 흡입과 이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비용은 이중으로 들이고 정작 가슴 이식에 중요한 재료가 되는 지방을 거의 다 써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합니다. 상당 후 보형물을 해야 하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보형물 수술을 권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형물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형물과 지방 이식이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형물 제거 후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보형물을 한 후에 지방 이식을 추가로 하는 하이브리드 수술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방 이식 후에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보형물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미 지방 이식으로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을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보형물과 지방 이식 사이에서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이전 영상에 이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보형물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소하고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아 지방 이식을 주로 하는 의사로서 다소 편파적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